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월급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어 할까요? 이게 그냥 보면 되게 간단한 질문 같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 시간의 가격이라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여기 김 씨와 박 씨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시급 10,000원을 받으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 씨한테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투자 수익이든 아니면 상속이든 아무튼 일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김 씨 눈에는 이 일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박 씨는 여전히 만족하면서 일하는데 말이죠.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든 조건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선택을 이렇게 완전히 갈라놓은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안에 오늘 이야기의 모든 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말이죠. 바로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하나씩 몰래 숨겨둔 보이지 않는 가격표에 있습니다. 자, 이게 왠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로 유보임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일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 각자의 마음속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랄까, 내 시간의 최저 가격, 딱 이거죠. 이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가 시급으로 10,000원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 가격표는 8,000원이에요. 그럼 어떡할까요? 당연히 일하겠죠. 남는 장사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내 기준이 12,000원으로 더 높다고 쳐봐요. 그러면 회사가 제안하는 10,000원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죠. 에이, 그 돈 받을 바엔 차라리 쉬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방금 배운 이 유보임금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다시 김 씨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대체 그의 마음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김 씨는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시간은 이제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데?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유보임금이라는 마음속 기준선이 그냥 훌쩍 아주 높이 올라가 버린 거죠. 반면에 박 씨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니까 기준선도 예전 그대로였던 거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심리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 있잖아요. 그게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일에 대한 기준, 즉 눈높이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김 씨의 이 마음속 가격표는 도대체 왜 오른 걸까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생존을 위한 노동의 절박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일하는 시간 대신 내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여가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이왕 일할 거면 좀 더 좋은 데서 더 나은 조건으로 하고 싶다는 기대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진 겁니다. 바로 이 3가지가 합쳐져서 그의 보이지 않는 기준선을 쭉 끌어올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흥미로워집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거든요. 바로 시장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이 두 사람이 하던 일의 시급이 무려 12,000원으로 오른 겁니다. 20%나 인상된 거니까 이거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자, 이제 상황이 정말 재밌어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 20%나 오른 시급. 만약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돌아설 것 같으세요? 일을 그만두려던 김 씨의 마음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사람의 반응은 아주 흥미롭게 갈립니다. 먼저 박 씨. 박 씨한테 12,000원은 원래 자기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아주 큰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일하겠죠. 어쩌면 더 열심히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김 씨는 새로운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왜냐? 김 씨의 판단 기준은 이제 예전의 그 기준이 아니라 이미 높아져 버린 새로운 유보임금이니까요. 가령 김 씨의 새로운 기준이 11,000원이 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12,000원은 충분히 매력적인 제안이죠.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건 김 씨의 그 높아진 눈높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김 씨와 박 씨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이게 과연 그냥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와 경제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창문이 되어줍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 김 씨와 같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요? 사회 전체적으로 비근로소득이 늘어나면 일하려는 사람의 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일자리들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릴 수도 있겠죠. 이게 기업이나 정부에게는 아주 중요한 숙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기준선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선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너무 주관적이라서 예측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숫자가 내 마음속에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마지노선을 넘느냐 못 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일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에 매겨질 새로운 가격표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